이역 공간의 옥빛 광해 안에서 유현이 눈을 감은 것은 시조의 의념이 마지막 말을 끝낸 직후였다. 준비되었느냐? 유현은 짧게 대답하였다. 예. 그 순간이었다.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색 성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뿔뿔이 흩어져 부유하던 크고 작은 성운들이 유현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점점 빠르게 회전하며 유현의 몸을 칠색의 광환으로 가득 감쌌다. 성운들이 미세한 진기의 입자로 분해되어 유현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대하의 힘으로. 그 성운들 가운데 유독 다른 두 덩어리가 있었다. 하나는 칠색의 광채를 바라며 유현의 왼쪽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윤기 있는 흑색 성운으로 오른쪽에서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두 성운의 성질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으나 그것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다. 유현의 몸이었다. 흑색 성운이 먼저였다. 파혼도의 봉인이 완전히 해제되며 그 안에 갇혀있던 것이 풀려나는 순간 흑색 성운은 순식간에 눈부신 광주로 응집하여 유현의 전신을 덮었다. 그리고 그 광주 안에서 새치기리의 작고 고풍스러운 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병과 도신이 하나로 이어진 듯 경계가 모호한 그 작은 도의 표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봉인 문자들이 흑색의 기이한 광망을 바라며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자들이 하나씩 도신에서 떨어져 나와 허공 속으로 날아올랐다. 무수한 흑색 문자들이 유현의 몸 위에서 춤을 추듯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하나씩 그의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것들이 스며드는 순간마다 유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 조금씩 채워지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작은 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도의 끝이 유현의 머리 위 백회혈을 향해 내려왔다. 접촉하는 순간이었다. 유현의 전신을 흐르는 진기가 북발하듯 가속하였다. 사방의 성운들이 10배의 속도로 유현의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마치 댐이 열린 것처럼 주위의 모든 연기가 유현을 향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순간뿐이었다. 도가 한치 위로 물러나는 순간 연기의 쇄도가 멈추었고 사방에 다시 성운이 농밀하게 쌓였다. 이것이 반복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도가 백회혈에 닿는 물러났다를 반복할 때마다 유현의 몸 안으로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연기의 양이 매번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유현의 전신에서 오색 광화가 격렬하게 번쩍였다. 단전의 진기가 전에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맥 전체가 지금 이 순간 몸 안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연기를 감당하기 위해 불꽃처럼 활성화되었다.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번째. 작은 도가 백회혈에 닿는 순간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다. 도 전체가 조용히 유현의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사방의 성운들이 일시에 유현의 몸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공간 전체가 텅 비어가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칠색 성운이 움직였다. 그것은 흑색 성운보다 조용하였다. 폭발 대신 흘러들어오는 방식이었다. 칠색 광화가 유현의 몸을 부드럽게 에워싸더니 무수한 칠색 문자들이 빛의 입자처럼 분해되어 유현의 기맥을 따라 흘러들었다. 그 과정에서 반투명한 새치기리의 작은 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신이 완전히 투명하여 그 존재를 오색 광채로만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검이 멸신검. 검의 오색 광채가 점점 희미해졌다. 검 안에 담겨있던 것이 모두 유현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며 검 자체가 소진되어 가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남은 일가닥의 칠색 광채가 유현의 백회혈을 통해 스며들며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유현의 전신에서 찬란한 칠색 광망이 폭발했다. 그것은 대동의 청남 한화를 무색할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이역 공간 전체가 그 빛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유현의 몸이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이던 형체가 둘이 되었다가 셋이 되었다가 일곱이 되었다. 허공에 겹겹이 교차하는 유현의 분신들이 각각 다른 빛깔을 바라며 이역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떤 것은 도가의 현청색이었고 어떤 것은 불가의 금색이었으며 어떤 것은 유가의 적홍색, 마종의 흑색, 귀종의 회암색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두 분신이 있었다. 칠색 광채의 분신과 흑색 윤광의 분신이었다.
그것이 파혼도와 멸신검이 각각 유현의 혼백과 융합하여 만들어낸 원신의 두 형상이었다. 7개의 분신이 허공에서 한참 교차하다가 천천히 하나로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씩 합쳐지며 마지막에 유현의 본체가 그 모든 것을 흡수하여 다시 하나로 서게 되었을 때 이역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다. 유현은 눈을 떴다. 시조의 은염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다 이루었다. 지금의 너는 취령의 경지에 서 있다. 천지가 처음 기운을 받아들이는 입기에서 시작하여 기맥을 여는 계맥, 영의를 다루는 어령, 진기를 단련하는 연기, 원기가 변화를 이루는 원화를 거쳐 취령까지 왔다. 이 아래 원형, 환의서, 불멸, 귀선의 네 경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수련을 이어간다면 천지무국신법의 제5층 만원귀의를 넘어 제6층 무국연화의 문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너가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이다. 이 공간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경지에 이른 뒤에 나가거라. 제7층 천지합일, 제8층 천하무적, 제9층 수심무아의 세 경지는 지금 내 몸 안에 잠재 새겨져 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일이다. 서두르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 쌍두 흙갑수를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 존재는 신이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아직 수명이 남아있다. 지금의 너로서는 상대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제 결말이 있는 법이다. 광대하고 끝없는 하늘과 땅이여, 그 속에서 무국의 길이 펼쳐지나니 공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막힘없이 마음 가는 대로 이리라. 이것이 인연이여 운명이거늘 세상 만사가 한낱 허환에 지나지 않으니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힘써 나아가거라. 핫시감은 백세 가운데 단 하나의 가장 전기로운 후손이여.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완전하였다. 단순히 말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역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지기던 무언가의 존재 자체가 조용하고 완전하게 소거되었다. 마치 수천 년을 불태워온 촛불 하나가 조용히 꺼지듯이. 유현은 한동안 말없이 그 공백을 느꼈다. 시조가 가신 것이었다. 6천년을 기다려온 존재가 기다림의 이유를 모두 전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천지 사이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쓰러지지 마라. 끝까지 서 있어라. 그 마지막 말만이 유현의 가슴 안에 살아남아 있었다. 유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지무국신법의 제5층 만원귀의를 처음으로 운기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역 공간 안의 시간은 밖에 10배 느리게 흘렀고 유현은 그 시간에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 천지무국신법의 5번째 경지 만원귀일에서 6번째 경지 무국연화의 문턱에 이르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으나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조가 그렇게 말하였고 유현 자신 또한 이 공간에서 나가기 전에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파원도와 멸신검의 수련법도 그 과정에서 서서히 몸에 익어갔다. 파원도는 유현의 흑색 진기 계통과 공명하였고 멸신검은 오색 진기가 합이라는 순간 가장 또렷하게 빈닥다. 두 병기 모두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유현의 혼백의 일부이자 연장이었다. 마침내 무국연화의 경계가 열렸다.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것이었다. 신법의 흐름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 진기가 운용되는 방식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감지하는 의식의 범위가 미세하게 넓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유현에게 알려주었다. 경지가 달라졌음을.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유현은 눈을 뜨고 이역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한때 수정기둥들로 빼곡하였던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옥빛 광해도 거의 사라져 희미한 잔광만이 사방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공간이 소멸하기 전에 나가야 하였다. 유현은 위를 향해 몸을 띄웠다. 대동 아니었다.
옥빛 광해 속에서 천천히 형체를 회복하며 석관 위에 내려서는 순간 유연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를 빠르게 점검하였다. 수진계 열경지의 5번째 취령에서 이제 환녀의 초급으로 이역 공간에서의 수련이 그 마지막 도약을 이뤄놓은 것이었다. 취령에서 환녀까지는 일반적인 수진지인에게 2갑자 120년의 세월이 필요한 도약이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30년 이하는 불가능한 것이 이 도약이었다. 유연은 반년 남짓한 시간 안에 그것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석관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극히 미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격렬해졌다. 석관 표면의 문양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새겨넣은 그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사석상들이 그 진동에 흔들리다가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유연은 재빨리 석관에서 물러났다. 쾅! 석관이 폭발하였다. 폭발이라기보다는 해방이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것이었다. 파편들이 채 날아오르기도 전에 석관 내부에서 거대한 연기의 기둥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 연기의 양과 밀도는 유연이 지금까지 접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청남 환화의 빛이 순간 꺼졌다가 살아났다. 사석상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대동의 천장에서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연기가 천장을 뚫고 위로 솟구쳐 나가는 것을 유연은 느꼈다. 령기가 빠졌다. 령맥이 다할 것이다. 마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시조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연은 그것을 등 뒤에 두고 몸을 날렸다. 멸신검이 등 뒤에서, 파온도가 허리춤에서 두 병기를 몸에 지닌 채 유연은 동굴 통로를 향해 청색 광점처럼 사라졌다. 동굴 출구 앞에서 유현은 걸음을 한번 멈추었다. 쌍두 흑갑수가 있었다. 거대한 철갑비늘의 몸이 현음곡의 바닥을 압도하며 엎드려 있었고 두 머리의 눈동자가 동굴 입구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직 죽이지 마라. 유현은 시조의 경고를 한 번 더 되새기며 결정을 내렸다. 싸우지 않는다. 통과한다. 온몸의 진기를 단전에 순간적으로 집약하였다가 태허 파천도의 허화를 절반만 발동하였다. 완전히 허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파동을 극도로 낮추어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상태에서 유현의 몸이 수직 절벽을 타고 솟구쳤다. 쌍두 흑갑수가 반응하기 이전이었다. 두 머리가 동시에 방향을 바꾸며 유현을 포착하려 하였으나 왼쪽 머리에서 화기가 뿜어져 나왔을 때 유현의 몸은 이미 현음곡 너머에 하늘에 떠 있었다. 유현은 잠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쌍두 흑갑수의 두 머리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현음곡의 절벽 사이에서 메아리쳐 오래도록 울렸다. 유현은 그것을 들으며 속으로 한마디 남겼다.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몸을 돌려 서악의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서악 진원의 하늘에서 내려다본 산천은 유현이 이곳을 처음 찾아왔던 그날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험진한 연봉들이 구름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피어올랐으며 진천의 작은 지붕들이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러나 유현은 달라져 있었다. 방금 20세를 막 넘긴 청년이 수진계의 10경지 가운데 8번째인 환허의 초입에 서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현은 알았고 동시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임도 알았다. 천하는 넓었다. 사부도 이미 귀선의 경지에 있다 하였고 사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이 천하에 있을 것이었다. 유현은 담청색 장삼의 소매를 가볍게 여미며 진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속도를 낮추었다.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 겉으로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사부가 가르쳐준 것의 첫 번째였다. 실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마을 입구를 향해 걷는 유현의 발걸음은 느리고 가벼웠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귀가인 것처럼. 집의 문간이 보였다. 그 앞에 화연이 서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유현의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년 동안 아들의 소식이 없었던 어머니의 눈안에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빛이 번졌다.
현아.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현은 발걸음을 빠르게 하였다. 어머니, 어서 오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반년이 넘도록 소식 하나 없으니 어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화연이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떠날 때보다 분명히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창백하던 뺨에 이제는 살아있는 자의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병이 나은 게 정말이니? 정말 다 나은 거니? 화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다. 그 눈 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다. 네, 어머니, 다 나았습니다. 선조께서 남기신 것을 찾아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를 전에 화연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속으로 사귀고 사귀었던 것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유현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하배구가 나왔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50살의 나이에 어울리는 단단하고 듬직한 풍채의 하배구는 유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아버지, 어서 들어오거라. 오늘은 셋이서 밥을 먹자. 저녁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 유현은 부모에게 이번 일의 경과를 간략히 이야기하였다. 2억 공간의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으나 선조의 유물을 찾아받았다는 것과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 그리고 여군원으로 떠날 생각이라는 것을 전하였다. 하배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일생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막지 않겠다. 다만 아비가 한 가지만 부탁하마. 천하가 넓고 기이한 일이 많으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방심하지 마라.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법이다. 늘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천천히 이루어졌다. 세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다. 이 밥상이 얼마 후면 다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연은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의 얼굴을 여러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밥이 거의 끝나갈 즈음 무언가를 꺼내려다 참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현아. 네, 어머니. 화연은 잠깐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가 유현을 보며 말하였다. 강호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난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게야.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잘 붙들어두렴. 어미가 바라는 건 이제 그게 다해요. 네가 건강하게 살아서 언젠가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걸 보는 것, 그거면 충분해. 유현은 잠깐 멈추었다가 웃었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꼭 어머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꼭 그래야 해. 화연이 눈물을 억누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수십 년의 걱정과 기도와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하배구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술잔을 들어 올렸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이른 새벽, 유현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집 주위를 천천히 살폈다. 머지않아 천룡 링맥이 소멸할 것이었다. 마역의 통로가 열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었고 이 평화로운 마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었다. 유현은 그것을 알면서 이 집을 비워두고 떠나야 하였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6개의 자리를 정하였다.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 건곤, 두망위, 정확히 6방에 지정해 유현은 각각 하나씩의 현철기를 땅에 꽂았다. 현철기는 검은 철로 만들어진 손바닥만한 기패였다. 표면에는 유현이 자신의 진기를 담아 새긴 봉인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는데 6개가 6방에 배치되어 6이 현기진을 이루면 보이지 않는 방호막이 집 전체를 감쌌다. 강력한 수진지인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령들과 마귀의 접근을 막기에는 충분하였다. 아기를 품은 수진지인이 접근하면 즉시 기척이 감주되는 구조이기도 하였다. 6번째 현철기를 꽂는 순간 진법이 발동하였다. 미세한 진기의 흐름이 6기패를 연결하며 집 전체를 조용히 감쌌다. 유현은 그것을 확인하듯 집 전체를 한번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갈 곳이 하나 더 있었다. 현풍령 아래의 석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유현이 처음 그 앞에 섰던 것이 12해 전이었다. 7살의 창백한 소년이 두려움도 없이 기인 앞에 걸어가 말을 건넸던 그 자리에 지금은 환허경지의 청년이 서 있었다. 석굴 앞에 사부가 있었다. 등을 보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유현이 기억하는 한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그를 비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있었다. 오셨습니까, 사부님? 사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두 눈이 유현을 보는 순간 예리한 광채가 빠르게 스쳤다. 그리고 사부의 미간이 약간 모이며 무언가를 헤아리는 표정이 되었다. 짧은 탄성이었다. 그러나 유현은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사부는 한동안 유현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몇 달 만에 새 경지를 건너뛰어 환허에 들어섰구나. 세간에서 수진지인이 연기에서 환허까지 오르는데 두 갑자가 필요하고 재능이 출중해도 30년 이하는 불가능한 것이 이 도약인데 너는 반년 남짓한 시간에 그 경계를 넘어버렸구나.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천하에 이런 일이 또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것이다. 유현은 고개를 숙였다. 사부님의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부는 짧게 웃었다. 그렇다 해도 네 기운의 농도와 깊이는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다. 네가 기운을 숨기려 하지 않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온전히 감추고 있었다면 나라도 쉽사리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말이 유현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부님의 경지는 어느 정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부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하였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 말하겠다. 200년 전에 이미 귀선의 경지에 들어섰다. 유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빠르게 되돌아왔다. 귀선, 수진계 10경지의 마지막이었다. 선도에 귀의하여 천지와 수명을 함께한다는 그 경지에 사부가 2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남아있냐고? 사부는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장차 네가 직접 알게 될 것이다. 유현은 그 대답을 받아들였다. 사부에게는 사부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이번에 온 김에 며칠 더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실력을 감추는 기술, 그것을 좀 더 다듬어 줄 것이다. 3일 남겠느냐? 유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머물겠습니다. 3일이었다. 사부는 그 3일 동안 유현에게 기운을 감추는 여러 기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단순히 진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의 파동 자체를 주변 자연 에너지와 완전히 섞어들게 하여 수진지인의 감각으로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밀한 기술이었다. 첫째 날에는 기초를 다졌다. 사부는 유현의 기운 감추기 방식이 아직 표면적인 억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진기를 단전 깊숙이 가라앉히는 동시에 그 가라앉힌 것마저 주변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둘째 날에는 응용을 다루었다. 움직이면서도 법교를 운용하면서도 심지어 진기를 폭발적으로 운용하는 순간에도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기운을 최소화하는 연습이었다. 폭풍 속에서 촛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과 같은 정밀함이 요구되었다. 셋째 날에 사부는 말하였다. 수진계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줄 모르게 하는 자다. 여군원에 가거든 처음에는 절대 실력을 드러내지 마라. 관찰하고 파악한 뒤에 행동하여라. 강호에 나서는 첫 발은 언제나 겸손이다. 서흘 뒤 현풍령 아래 석골 앞에서 유현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사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현은 폭권에 예를 올렸다. 잘 가거라. 2글자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유현은 몸을 돌렸다. 서악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여균원이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있었으며 유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이었다. 유현은 그 모든 것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강호로 나서는 한 발걸음을 떼었다. 하늘을 가르는 담청색 인형이 순식간에 서악의 연봉 너머로 사라졌다. 다만 현풍령의 바람만이 그 뒤를 잠시 쫓았다가 돌아왔다. 서악의 길은 험하다. 천고의 이 땅을 지나쳐간 무수한 행인들이 한결같이 남긴 말이 있었으니
이 산을 오르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학의 연봉들은 첩첩이 겹쳐 서로의 허리를 가로막으며 솟구쳐 있어 그 사이로 굽이굽이 뚫린 옛 잔도는 비바람에 깎인 절벽을 따라 까마득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낭떠러지 아래에서는 골짜기를 미친 듯이 달려내려가는 물소리가 들렸고 바위 틈에서는 안개가 끊임없이 피어올라 길의 끝을 가리었다. 길이 험할수록 땅은 신기를 품고 있는 법이라 하였거니와 이 서학의 험로는 그 말을 몸소 증명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대기의 색깔이 달라지고 돌 하나 이끼 하나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스며나왔다. 그 험한 길 위로 한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유생의 모습이었다. 스물 남짓한 나이에 어울리는 담청색 직령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어 올렸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그 험한 잔도 위를 한 점 서두름도 없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얼핏 보면 이 험로를 처음 걷는 서생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형의 기복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눈 안에는 이 길의 위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유현이었다. 서학 진원의 집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나고 있었다. 여군원까지의 거리를 굳이 조피를 하지 않았다. 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수진지인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경공을 쓴다면 한 호흡에 닿을 거리였으나 지금 유현은 어디까지나 길을 잃고 헤매는 허약한 서생의 모습으로 이 길 위에 있어야 하였다. 잔도가 너른 바위 위를 지나는 지점에서 유현은 길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닷점 하나를 발견하였다. 어떤 여인숙도 아니었다. 판자 두어 장을 덮개 삼아 세운 것이 전부인 허름하기 그지없는 노점이었다. 그 아래 낡은 탁자 두서넛과 걸상 몇 개가 놓여 있고 주인인 듯한 60대의 백발 노인이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무쇠주전자를 다독이고 있었다. 풍소백, 그 이름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에도 웃음기가 남아있는 노인이었다. 한쪽 탁자에는 나무를 지고 내려오다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나무꾼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대략 19, 20살 안팎으로 보는 소년이었다. 소년이라 하는 것이 어색할 만큼 키는 컸으나 얼굴만큼은 아직 어린 티가 다시지 않아서 둥근 눈을 반짝이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나이의 것이었다. 입고 있는 것은 도복인 듯하였으나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어려울 만큼 낡고 기워진 것이었다. 허리에는 부적자루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 자루에서 삐져나온 부적 한 장이 바람에 팔랑거리는 것을 소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찻잔을 두 손으로 쥐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고 있었다. 유현은 탁자 하나를 골라 앉으며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노인장,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군원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도복의 소년이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소년은 찻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의자를 끌어 유현의 탁자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다. 여군원이요? 나도 거기 가는데요. 눈이 반짝거렸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니 어색함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다. 같이 가면 되겠네요. 유현은 소년을 한번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수진지인이라는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기운을 읽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제하고 있었다. 지금 자신은 수련을 모르는 허약한 서생이었다. 유현은 은근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마침 잘 되었군요. 아직 길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방수겸이요. 근데 존댓말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군요. 저는 유현입니다. 주인 노인 풍소백이 찻잔 두 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다. 아이고, 두 젊은이 모두 여군원 가는 길이구만. 거기는 이 산길 따라 100리를 더 가야 하는데 걸어서는 내일 오후나 되어야 닿겠구만.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도 말이야. 여군원은 참 좋은 곳이지. 해마다 젊은 학자들이 몰려가서 가진 걸 배우고 나오더니만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고. 두 분도 부디 열심히 배워서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시게나. 방사겸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백리요? 노인장, 그거 나한텐 순식간이에요. 풍소백 노인이 고개를 갸웃하자 방사겸은 이미 일어서서 유현의 소매를 잡아 끌고 있었다. 자, 가요 유현.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안 그러면 밤에 도착하겠다. 유현은 잠깐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노인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사겸은 그 사이에 이미 동전 몇 잎을 탁자 위에 던지고 출입구 쪽으로 뛰어나가 있었다. 잔도를 나와 공터에 이르자 방사겸이 멈추어 섰다. 부적자루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어 두 손가락 사이에 비껴쥔 뒤 유현의 오른손을 다른 손으로 거리낌 없이 잡았다. 자, 잠깐 놀라지 말아요. 원래 별거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현은 내심 웃음이 났으나 표정을 유지하였다. 방사겸이 부적을 허공에 세우며 낮고 빠르게 외쳤다. 허공 유동, 도기 감신, 어풍! 부적이 불꽃 없이 타들어가며 허공 중에서 산화하였다. 그리고 그 재가 흩어지기도 전에 바람이 왔다.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밀하게 방향을 가진 두 사람의 발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류가 그들의 몸을 들어 올렸다. 방사겸이 씩 웃었다. 어때요? 나름 볼만하죠? 우리 사부가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셨는데 유현은 바람에 실려 허공을 가르며 말하였다. 대단하군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사부한테요. 근데 사부는 지금 없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없어지셨거든요. 그냥 여군원 가서 배우라고만 하고는 다음날 사라지셨어요. 진짜 황당하죠? 그러면서도 방사겸의 목소리에는 그 황당함에 대한 진정한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그 사부가 사라진 것마저 흥미로운 모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을 태운 기류가 서학의 능선을 넘어 남서쪽으로 빠르게 날아들었다. 백리의 산길이 한 시즌도 안 되어 눈 아래로 스쳐 지나갔다. 현악산과 창명산, 서학의 두 준봉 사이에 자리 잡은 그 땅은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또 하나의 산자락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기류를 타고 그 위로 가까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유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진법이었다. 수백 묘에 이르는 넓은 부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깊은 수련의 감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광화의 명묘를 통해 유현에게 존재를 드러냈다. 단순한 방어진법이 아니었다. 그 진법은 단단하고 정교하며 오랜 세월을 버텨온 자의 안정감으로 이 땅 전체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 유현은 자신의 기운을 더욱 깊이 단전 안으로 가라앉혔다. 여군원이었다. 창건된 지 1000년이 넘는다 하였다. 그 1000년의 세원이 이 땅 위에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건물들의 목재가 오래된 고목처럼 묵직하였고 기와의 색깔은 세월의 비바람에 씻기고 씻겨 원래 색깔을 잊어버린 것 같은 부드러운 회백색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한 편이었다. 서학의 가난한 땅에 뿌리를 내린 곳답게 이 원림의 건물들은 장식보다 기능을 앞세우고 있었다. 방사겸이 기류를 거두며 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야, 여군원이다. 드디어 왔다. 유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여군원의 전경을 눈에 담았다. 대문의 문에게는 역운원 세 글자가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철심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그 문액은 글자 하나하나에서 오랜 기운이 묻어나왔다. 방사겸은 이미 대문 앞에서 여군원의 안내제자와 뭔가를 빠르게 주고받고 있었다. 유현이 다가서자 안내제자가 조용히 두 사람을 이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군원의 내부를 걸으며 유현은 천천히 살폈다. 건물들은 규칙적이었으나 딱딱하지 않았고 회랑이 여러 채의 건물을 연결하며 부드럽게 이어졌다. 수련 도중인 듯한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어떤 이는 정중동으로 기류를 다루고 있었고 어떤 이는 책을 들고 정자에 앉아 있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설을 읽는 학자와 법결을 운용하는 수진지인이 나란히. 이것이 여군원이로구나. 사부가 이곳에 가라 하였던 이유를 유현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단순히 수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안내 제자가 멈춘 곳은 원림 중앙부 쪽의 아담한 서헌 앞이었다. 제자가 짧게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방사겸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고 유현이 그 뒤를 따랐다. 헌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60대의 나이에 긴 얼굴과 두드러진 골격,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고르지 않게 이마와 눈가를 덮고 있었다. 수염이 없었다. 깊고 진한 회획색의 도포를 단정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흑색에 회백이 섞인 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있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잠시 멈추는 것 같은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고 자연스러운 기세를 가진 노인이었다. 강호연, 여군원 명원의 원주였다. 강호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였구나. 앉거라. 방사겸은 이미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유현은 조용히 앉으며 폭언의 이해를 갖추었다. 진인께서 두 분을 직접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호연은 유현을 한번 눈여겨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그 눈 안에 무언가를 가늠하는 빛이 지나갔다. 유현은 자신의 기운을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하였다. 이곳은 여군원이다. 나는 명원의 원주 강호연이라 하니 이 자리에서는 진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방사겸이 눈을 빛내며 끼어들었다. 진님, 저는 방사겸이에요. 19살이고요. 어릴 때부터 귀신 잡는 법 배웠거든요. 근데 사부님이 갑자기 어디 가셨다가 안 오셔서. 방사겸. 강호연이 이름을 불렀다. 방사겸이 입을 다물었다. 서두르지 말거라. 차례가 있는 법이다. 방사겸은 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었다. 강호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군원에서 수진 제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내력이 분명해야 한다. 출신이 불명한 자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는 천자가 충분해야 한다. 수진의 길은 험하고 길다.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면 그 길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셋째는 인내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려움 앞에서 쉽사리 포기하는 자에게 여군원의 수련은 어울리지 않는다. 넷째는 엄격한 선발을 통과해야 한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두 사람의 내력을 들어보겠다. 먼저 말하거라. 방사겸은 잠깐 유현을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원래 고아예요. 이름도 사부님이 지어주셨어요. 기억나는 게 가장 오래된 것이 사부님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 잡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도법 배웠어요. 사부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셨는데 사실 정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여기 가서 계속 배우라고 하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안 계세요. 메모도 없이. 그래서 찾아보다가 못 찾겠어서 그냥 여기 왔습니다. 사부님 성함은 현귀진인이에요. 귀센사라고도 불리시고요. 강호연의 눈안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조용하고 절제된 종류의. 현귀진인을 네가 그 사람의 제자더냐? 방사겸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호연은 한참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귀진이는 이 여군원의 출신이다. 나와 같은 사문의 동료이자 사형제간이었지. 그 사람이 너를 이리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게야. 그 말에 방사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움인지 반가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빛이었다. 강호연이 시선을 유현에게 옮겼다. 유현, 네 내력을 들어보자. 유현은 조용히 대답하였다. 진인, 저는 경성 하씨가문 출신입니다. 부친 하배구는 일찍이 경성에서 진사로 출사하여 수십 년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씨가문은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집안이었으나 부친이 조정의 부패한 무리와 함께할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사직하고 12년 전 서악 진원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 집을 잘 나서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부친의 권위로 여건원을 추저오게 되었습니다. 몸을 강건히 할 방법을 찾고 겸하여 이곳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호연은 유현의 말을 들으며 미세하게 눈썹을 들었다. 하씨감은 하배구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강호연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눈안에서 기억의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하배구의 이름을 이 여건원에서 모르는 자가 없다. 우리 여건원에서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이 조정에서 관직을 지냈는데 그 가운데 하배구는 가장 강직하고 올바른 자라는 이름을 들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정에서 그 이름을 지키고 있었으니 진정 인품이 남다른 분이었을 터. 그런 분의 자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가. 강호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여건원과 인연이 없지 않구나. 나는 두 사람을 위해 장겹게 말씀을 드려볼 것이다.
다행히 이틀 뒤 여관원에서 이번 해 마지막으로 문화제자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놓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지금이 10년 주기의 8번째 해이니 아직 기회가 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이곳에 머물며 그 자리를 기다려보거라. 내가 힘을 쓰겠다. 방사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됐다! 진인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감사해요! 유현은 조용히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진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군억은 여군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전각이었다. 다른 건물들이 소박하고 단출한 것과 달리 여군억만큼은 이 원님의 천년 역사가 온전히 응축되어 있는 것 같은 격조와 무게가 있었다. 처마 끝을 장식한 수기들은 세월에 닳아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더 위엄을 더하였고 전각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대련이 새겨져 있었다. 여군원 창건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그 구절은 시간의 중압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조천무는 여군억 상석에 앉아 있었다. 장교로서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층층이 새겨져 있었다. 둥글고 풍채 좋은 얼굴에는 나이의 흔적이 뚜렷하였고 늘어진 뺨, 깊이 패인 문명, 세월을 겪은 피부의 얼룩, 흰색과 회색이 뒤섞인 수염과 콧수염이 나지막히 자라 있었다. 그의 눈은 이 모든 노쇠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퇴화하지 않았다. 회색빛 도포를 입고 고요히 앉아있는 그의 눈 안에는 수십 년 장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심연 같은 무게가 있었다. 그 아래로 4명의 원주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좌측 맨 앞에 앉은 것은 노은백이었다. 금원 원주. 좁고 날카로운 얼굴에 눈가의 주름이 불규칙하게 새겨져 있었고 뾰족한 염소 수염이 턱 아래서 자라고 있었다. 도포는 광택 없는 검은색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구조적인 그 복색은 이 사람의 성품이 간결하고 날카로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연화가 있었다. 옥원 원주. 방 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존재였다. 여군원의 장로회의라는 공간과는 어딘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존재감이었다. 30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중후한 위압감이 그 인물의 전신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긴 흑발을 단정히 올리거나 내린 모습이 이 냉엄한 전각의 공기를 도리어 더 압도하는 것 같았다. 그 눈 안에서는 차가운 광채가 명멸하고 있었다. 어떤 것도 쉽사리 그 시선을 통과하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강물처럼 깊은 눈빛이었다. 연하는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이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만들고 있었다. 우측에는 모신결이 있었다. 현원, 원주. 마른 체구의 비대칭적인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이 불균일하게 새겨져 있었다. 듬성듬성 자란 회백색의 긴 수염이 불규칙하게 제갈길을 가고 있었으나 그 눈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예리함을 잃지 않았다. 낡은 흑빛 도포는 오랜 실전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습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방금 들어온 강호연이 남은 자리에 앉았다. 조천무가 입을 열었다. 모두 왔구나. 강호연 사제, 마침 잘 왔다. 이틀 뒤 제자 선발에 앞서 몇 가지 논의할 것이 있어 불렀다. 강호연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하였다. 사형, 실은 방금 전 2명의 입문 희망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어 마침 잘 됐다 싶군요. 조천무가 눈썹을 미세하게 들었다.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먼저 이쪽 이야기를 정리하자. 장교는 정가관을 한번 둘러보고 말을 이어갔다. 이번 육원논도회가 이제 꼭 2년이 남았다. 우리 여군원이 육원 가운데 말석에 처한 지 오래되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 기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출중한 자가 나왔으니 금원의 소진풍과 옥원의 설린이다. 두 사람 모두 변천 12환결을 이미 7결까지 익혔고 지금 8결에 들어서고 있다. 이 속도는 여군원 천년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노은백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풍은 내가 직접 눈여겨보아왔습니다. 재질이 범상치 않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나 방 안 모든 공기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설리는 재질만의 문제가 아니군. 그 아이의 의지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겠어.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평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 모두가 알아들었다. 조천무가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을 더 빠르게 키우기 위해
나는 이번에 1,000원 보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군강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1,000원 보단. 여군원 창던일에 단 하나의 비전지보였다. 천하 곳곳에서 수집한 기약 이물과 지극한 천지의 연기를 49년에 걸쳐 수련하여 만들어내는 이 단약은 복용하는 자의 수련을 단숨에 한 경지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었다. 여군원에 남아있는 것이 전부 6알이었다. 노은백과 연하의 얼굴에 각각 다른 종류의 변화가 나타났다. 노은백은 기쁨을 가장한 절제 속에서 반색하는 기색이었고 연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활성화되는 것을 예리한 자라면 읽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신결이 끼어들었다. 그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조금 더 진해졌다. 장교 사형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다니 이번에는 진정 큰 마음을 먹으신 게로군요. 2명 모두에게 주실 건지요? 그렇다. 그거 참 통이 크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들 최선을 다해 그 2 제자를 밀어봐야겠군요. 조천무는 모신교를 짧게 눈으로 눌렀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다. 장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모신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남 쪽 말씀이시겠죠, 장교사형. 조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현원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만 서난 방면 일대에서 유사한 것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00년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들끄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현원에서는 이미 제자 넷을 보냈다고 들었다. 모신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보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일령들이 활발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것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연하가 말했다. 마귀이던가. 짧고 서늘할 한마디였다. 여군과 간이 잠시 침묵하였다. 모신결이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건 원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부정하기가 어렵군요.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천무가 천천히 일어나 전각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등을 보이며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천상을 살피고 있다. 칠성이 이변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으나 그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수진계 전체가 어떤 것을 향해 서서히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군원의 다른 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노은백은 미간을 좁혔다. 모신결의 입과 웃음이 사라졌다. 연화의 눈 안에서 차가운 빛이 더 깊어졌다. 조천무는 등을 보인 채 낮고 천천히 말하였다.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요월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수진계 전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우리 여군원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때를 앞두고 여군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 강호연 사제, 아까 말한 2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강호연이 자리에서 상체를 가볍게 세우며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방사겸이라 하는 19살의 소년입니다. 수련은 이미 시작된 자로 계맥을 넘어 어령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그 소년의 사부가 현귀진인입니다. 우리 여군원 출신의 사정재간이지요. 그 이름에 장내가 미묘하게 반응하였다. 조천무가 몸을 돌렸다. 현귀진인의 제자라고. 그렇습니다. 현귀사형이 직접 이리로 보낸 것이라면 이유 없이 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조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구나. 다른 한 사람은 유연이라 하는 20남짓의 청년입니다. 하씨 가문 출신으로 부친이 하배구입니다. 여군은 출신 제자들이 경성에서 조정에 있을 때 이름이 잘 알려진 분이죠. 노은백이 눈을 들었다. 하배구 대임의 자제라면 내력은 충분하지요. 수련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수련을 전혀 모르는 서생처럼 보였습니다만 강효연은 거기서 말을 한 박자 멈추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하가 처음으로 강효연을 바라보았다. 심상치 않다는 것이 어떤 것이던가. 강효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어지간한 눈으로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천무가 말하였다. 이틀 뒤 그 2 사람을 이 자리로 오게 하라. 대가들이 직접 보면 알 것이다. 연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하는 잠시 눈을 가늘게 하였다가 대답하였다.
보고 나서 결정하겠군. 조천무는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라 여기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를 파하는 의미로 가볍게 손을 들었다. 네 원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여군각은 다시 조천무 혼자 남게 되었다. 조천무는 오랫동안 자리에 서 있다가 창을 통해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려 하는구나. 이 많은 문파들 가운데 끝까지 서 있을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군원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 말이 여군각의 낡은 대들보 사이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바깥에서는 이제 어둠이 서학의 연봉들을 덮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호연의 거처는 여군원 동쪽 처마 아래 조용한 별치였다. 낡았으나 정돈되어 있었다. 문갑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고 향로 아래 재는 규칙적으로 긁어낸 흔적이 있었다. 사람이 오래 머문 공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물드는 법이었는바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것은 검소함과 원칙이었다. 화려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화려함에 마음이 없는 자의 공간이었다. 강호연은 방 가운데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유현과 방사겸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조천무 장교께서 허락하셨다. 이틀 뒤 이번 마지막 선발 자리에 두 사람을 앉힐 수 있게 되었다. 방사겸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강호연의 눈빛이 아직 자리를 파하지 않았음을 감지하고는 자세를 고쳤다. 강호연은 그 모습을 짧게 보다가 입을 이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원에 들어가고 싶은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여군원에는 사원이 있다. 금원, 유원, 현원, 명원. 각 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대표하는 절기가 다르니 내가 간략히 설명해 주겠다. 강호연은 탁자 위에서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다. 우선 금원이다. 사원 가운데 으뜸이며 여군원에서 가장 강맹한 검결인 파롱검결을 주된 절기로 삼는다. 이 검결이 수진계 전반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은 수백 년이 일이다. 다음은 유원이다. 유원은 사원 중 유일하게 여제자만을 받는 곳으로 화조비센교를 으뜸 검결로 삼는다. 이름이 아름다운 만큼 그 위력 또한 보는 자로 하여금 그 우아함에 방심하게 만드는 무서운 검결이다. 이틀이 흘렀다. 그 이틀 동안 방사겸과 유현은 여군원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다녔다. 방사겸은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주어 마디 만에 그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재주가 있었다. 낯가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금원 마당에서 수련하는 사형들에게 다가가 구경하다가 어느 사이에 끼어 함께 법결을 따라하고 있기도 하였고 주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요리하는 사람과 친해져 남보다 먼저 저녁밥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유현은 그 곁에서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감각으로 여군원 전체를 살피고 있었다. 이 원림의 진법은 생각보다 정교하였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여러 층위의 결계가 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외부 침입을 막는 것뿐 아니라 내부의 기운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았다. 유현은 자신의 기운을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하며 그것을 탐색하였다. 제자의 총수는 1,300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수진 제자는 2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서 오경을 읽는 일반 학자들이었다. 유현은 그 사실을 확인하며 여군원의 성격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이곳은 수진의 장소이기 이전에 사람을 키우는 곳이었다. 이틀째 저녁 방사겸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유형, 우리 2년 뒤 육원론 도회 같이 나가요. 유현이 눈을 돌려 그를 보았다. 방사겸은 천장을 보며 계속하였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빠르게 늘잖아요. 나는 현원에서 빨리 배워서 꼭 나갈 거예요. 유현도 나와야 해요. 알겠죠? 유현은 잠깐 그의 얼굴을 보았다. nat대자의 부산스러움이 사라진 그 얼굴에 무언가를 향한 진지한 불꽃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방사겸이 고개를 돌려 유현을 보며 씩 웃었다. 2글자면 충분해요. 선발 당일 아침 일찍이었다. 안내제자가 두 사람을 여군각으로 안내했을 때 전각 안에는 이미 10명의 남녀가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 16에서 스며 사이의 나이로 보였다. 대부분 남자였고 그 가운데 2명의 소녀가 있었다. 17살로 보이는 그 두 소녀는 나이에 어울리는 청아한 기운이 있었으나 유연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 선발되어 앉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수련 기반이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폈을 때 이 10명 가운데 수련이 전혀 없는 자는 없었다.
모두 일정 수준의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유현과 방사겸이 들어서는 순간 12명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유현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자신의 기운을 단전 깊숙이 가라앉혔다. 그리고 상석을 보았다. 조천우가 있었다. 그리고 사원주가 그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 노은백, 연화, 모신결, 강호연. 네 사람의 눈이 일제히 입장하는 두 사람에게 쏠렸다. 유현은 그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 5개의 시선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깊은 것은 조천음의 것이었다. 원주 4명의 시선이 방사겸 쪽으로 집중되는 동안 조천음의 시선만이 유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탐지하고 있었다. 조천우의 감각이 조용하고 정밀하게 유현의 전신을 훑고 있다는 것을 유현은 분명히 알아챘다. 허술하지 않았다. 여군원 장교의 수련이 어느 경지인지를 유현은 그 감지의 결로 어림하였다. 불멸 이상일 것이었다. 그 수준의 감각이 지금 유현을 향해 열려 있었다. 유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단전 안의 진기를 더 깊이 잠재웠다. 천지무국신법의 무국연화경지에서 가능한 은폐의 극한을 조용히 끌어올렸다. 기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녹아들게 하는 것이었다. 바람 속에 물이 섞이듯이. 사부가 3일 동안 가르쳐준 바로 그 기술이었다. 조천무의 감각이 유현을 훑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군. 조천무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수렴하였다가 풀렸다. 그는 시선을 옮겨 방사겸 쪽으로 향하였다. 유현은 그 순간 속으로 숨을 한번 내쉬었다. 겨우. 자리를 찾아 앉으며 유현은 이 자리에 모인 12명의 얼굴을 조용히 기억 안으로 담았다. 조천무가 입을 열었다. 이번 기 마지막 선발 자리다. 각자 들어가고 싶은 원을 종이에 적어내거라. 2곳까지 적을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사원주가 한다. 12장의 종이가 돌려졌다. 방사겸은 서슴없이 붓을 들어 현원 2글자를 적었다. 하나만이었다. 유현도 붓을 들었다.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명원 2글자를 적었다. 역시 하나만이었다. 12장이 전각 중앙의 서간에 모였다. 사원주 4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간 앞에 모였다. 잠시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12명 가운데 금원을 적은 자는 넷, 옥원 넷, 현원 7, 명원 7. 대부분이 2곳을 적었기 때문에 중복이 있었다. 조율이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두 소녀는 연화에게 이끌려 옥원으로 갔다. 나머지 남자 제자 8 가운데 수련이 가장 깊은 1명은 금원으로, 셋은 현원으로, 넷은 명원으로 결정되었다. 유현과 방사겸은 처음부터 하나면 적었던 까닭에 선택이 없었다. 그리고 이미 강호연과 모신결의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 강호연이 유현 쪽으로 걸어왔다. 그 눈안에 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절제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명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노력하거라. 아직 네가 시작도 하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으니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유현은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사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쓰는 순간이었다. 강호연의 눈안에서 무언가가 잠깐 따뜻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반대편에서는 모신결이 방사겸 앞에 서서 그 특유의 불균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이놈 방사겸, 현귀 진인의 제자라고 했지? 헤헤, 현귀 사형과 나는 이래 보이도 친한 사이야.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각별하게 봐줘야겠지. 방사겸은 그 웃음 안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을 느끼며 뒷목을 긁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노력해라. 아니면 헤헤,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조천무가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12명을 향해 말하였다. 여군원의 문화가 되었다. 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인연이 이끈 것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자리를 낭비하지 마라. 수진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뜻이 높다고 능사가 아니요 재질이 좋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자가 결국 무언가를 이룬다. 각자의 원주를 따라가거라. 전각의 문이 열렸다. 유현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방사겸이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보았다. 방사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형, 이제 각자 원에 들어가면 자주 못 보겠네요. 그렇겠군요. 꼭 2년 뒤야 잊지 마요. 6원 논도해.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다. 방사겸은 씩 웃으며 손을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모신결의 뒤를 따라 현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유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2해 후 반드시. 그것은 남에게 하는 약속이 이전에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명원의 수련마당은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하였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 마당에서 강호연은 새로 들어온 5명의 제자를 앞에 세우고 섰다. 유현 외에 4명은 모두 16에서 19 사이의 나이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이미 각자의 수련 기반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채로 강호연을 향해 있었다. 강호연은 5명을 천천히 한 번씩 훑어보다가 입을 열었다. 여군원에는 사원이 있고 사원이 나뉘어 있지만 수진의 근간은 하나다. 그것이 바로 변천 12환결이다. 이 법결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마당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강호연이 계속하였다. 변천 12환결은 2부분으로 나뉜다. 전반은 변천 6법이다. 이 6법결은 수진자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내공 기반을 높이고 기맥을 확장하며 진기 운용의 정밀함을 기른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후반에 들어갈 수 있다. 후반은 2006결이다. 이 6결은 단순히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의 이치를 몸으로 체득하여 법결 하나하나가 자연의 이치와 공명하는 경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2부분이 합쳐져 변천 12환결이 완성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부님, 전부 익히면 얼마나 걸립니까? 강호연이 짧게 대답하였다. 각자 다르다. 재질과 노력과 인연에 따라. 그것이 전부였다. 더도 덜도 아닌 정직한 대답이었다. 오늘부터 변천 6법의 첫 번째 법결을 전수한다. 잘 들어라. 강호연이 첫 법결의 운기 경로를 전수하는 동안 유현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가늠하였다. 이 법결은 그의 현재 수련에서 보자면 입기와 계맥 사이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유현에게는 기초 중의 기초였다. 그러나 강호연의 말이 맞았다. 이것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미 환허의 경지에 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유현은 그 법결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따라하였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소홀하지도 않게, 초보자가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강호연의 눈이 5명을 차례로 스쳐갔다. 유현에게 잠깐 머물렀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반복 운기하거라. 열흘 뒤 점검한다. 열흘이 지났다. 열흘 뒤 점검 자리에서 유현은 첫 번째 법결을 완성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강호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눈 안에서 무언가가 잠깐 빛났다가 가라앉았다. 나머지 4명은 절반 정도를 익히고 있었다. 열흘 안에 첫 법결을 완성한 것은 여군원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강호연은 유현만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였다. 속도를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 하나,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지도 마라. 여군원에는 수진계의 눈들이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갔다. 그 석 달 동안 유현은 변천육법 전체를 완성하고 2006결의 첫 번째 결을 시작하였다. 여군원의 사형들에게서 자연스럽게 2006결의 법결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마치 위에서 들은 것이 궁금하여 몰래 배우는 성실한 신입제자처럼. 명원마당에는 97명의 제자가 있었다. 유현이 처음 그 숫자를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눈을 한번 훑는 것이었다. 그것은 천지무국신법 6층 무국연화경지에서 열린 감각이었다. 의도적으로 세지 않아도 그 숫자가 스스로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 이전에 5법결이 주지 않던 능력이었다. 사형들 사이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이름이 있었다. 배군양. 역교원 금원 출신으로 60년 전에 입문하여 지금은 강호를 종행하고 있다는 선배였다. 당시 육원논도에서 30명의 육원 최고 제자들 가운데 단 1명이 역교원 출신으로 최종 3위까지 올랐는데 그것이 배군양이었다. 역교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의 유일한 대외영예의 기록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교원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2 이름이 있었다. 금원의 소진풍, 옥원의 설린. 2 사람 모두 변천 12완결을 이미 9결까지 익혔다는 것이 역교원 전체에서 경이롭게 이야기되고 있었다. 소진풍은 투박하고 강렬한 금원의 기품과 어울리는 자라 하였고 설린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면서 설명이 어렵다고 하였다. 유현은 언젠가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은 빠르게 올 것이었다. 석 달의 마지막 날 오후, 유현은 수련을 마치고 역규원 동쪽 원림 끝자락의 넓은 풀밭으로 걸어갔다. 학자들이 그 넓은 공간 곳곳에 흩어져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정자 아래 평상에 앉아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소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떼지어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수진 제자들의 법결 소리와 검소리가 가득한 수련마당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여기 있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낮고 진지한 목소리들. 유현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풀밭에 천천히 누웠다. 하늘이 보였다. 설악의 하늘은 평지보다 높고 맑았다. 흰 구름이 봉우리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법결도 아니고 검결도 아니고 수진도 아니고 그저 글자 안에 담긴 세상을 읽으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단순한 열망으로 오늘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 단순함 안에는 수진지인의 복잡한 경지계산이나 무공대소 비교와는 다른 종류의 순수함이 있었다. 유현은 그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이었다. 저 사람들의 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인기척이 있었다. 유현의 의념이 먼저 감지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조천무였다. 유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예를 갖추었다.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결례를 사하여 주십시오. 조천무는 손을 가볍게 저었다. 결례가 아니다. 나도 가끔 여기 이렇게 눕는다. 그 말과 함께 조천무가 유현 옆 풀밭에 조용히 앉았다. 천천히 뒤로 기대며 누웠다. 장교의 자리에 있는 자가 풀밭에 눕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유현은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권위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하늘을 나란히 바라보았다. 조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 바라보았구나. 무엇이 보이더냐? 유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학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더냐? 단순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천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현을 보았다. 왜 그것이 마음에 걸렸느냐? 유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늘을 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세상이 곧 어지러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지만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천무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졌다. 그 느낌이 언제부터였느냐? 이곳에 오기 전부터입니다. 조천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악의 하늘에서 구름이 느리게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 수진계에서 수십 년을 지낸 고수들 가운데도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늘의 이변을 읽는 것은 경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의 이치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너는 여군원에 온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변천 12환결 전반 6을 모두 익혔더구나. 유현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연사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다. 내가 감지한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천무가 말을 이었다.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유를 묻지 않겠다. 다만 여군원 안에서 너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가 조심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깊이 때문이기도 하다. 유현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과한 말씀이십니다. 과하지 않다. 조천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풀밭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다가 유현을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2년 뒤 6원 논도회, 네가 그 자리에 나섰으면 한다. 유현은 그 말 안에 담긴 것의 무게를 가늠하였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다. 여군원 장교가 무언가를 보고 내린 말이었다. 미력이나마 여군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천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이 원림 안쪽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유현은
그 자리에 남아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분은 많은 것을 보고 있다. 조천무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유현 자신을 보고 있었고 여군원을 보고 있었으며 천하를 보고 있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교의 눈 안에 유현은 오늘 처음으로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를 느꼈다. 2년이다. 구름이 서학의 봉우리를 천천히 넘어갔다. 유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련할 것이 있었다. 수련이란 거센 급류처럼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막상 뒤를 돌아보면 어느 사이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가 있는 것이었다. 석 달이라는 기한이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을 유현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 수련 마당에 서 있다가 알아챘다. 여전히 마당 가득 선배 제자들과 새로운 입문자들이 각자의 수련에 열중하고 있었고 초여름의 햇살이 처마 너머로 기울어지며 수련 마당 안쪽으로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강호연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고참 제자들이었다. 하나둘씩 수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그것이 신호처럼 번져 마당 안의 모든 사람이 강호연을 향해 시선을 모았다. 새로 들어온 5명도 그 사이에 섰다. 강호연은 마당 앞에 서서 한 번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유현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유현의 눈 안에서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하고 절제된 종류였으나 이 사람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 있는 자라면 읽을 수 있었다. 강호연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석 달 점검의 날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알릴 것이 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온 제자 5 가운데 유현이라는 자가 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꼭 100일이 되었다. 그 100일 동안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각자 눈을 열고 살펴보거라. 강호연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현을 앞으로 불렀다. 유현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강호연이 유현의 기운을 천천히 살피는 동안 주변 선배 제자들의 눈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눈이었다가 진지하게 살피는 눈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불꽃처럼 튀기 시작하였다. 강호연이 말하였다. 변천 6겁과 이천 6결을 합친 변천 12환결의 전반 6결을 이 제자는 100일 안에 완성하였다. 여군은 천년 역사에서 전반부 6결을 이 기간 안에 마친 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마당이 한 박자 침묵하였다. 그리고 선배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낮은 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때의 뜨겁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강호연의 눈 안에서 그 타오르던 무언가가 잠깐 더 밝아졌다가 다시 절제 안으로 돌아갔다. 오늘부터 유현에게는 변천 12환결의 후반부 6결을 전수하겠다. 동시에 명원의 대표 절기 폭염 텐강겸결을 가르치기 시작하겠다. 다른 4 제자 역시 진도에 따라 검결을 시작할 것이다. 여군원 명원에서도 잊혀선 안 될 이름이 나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모두 힘써라. 나지막하면서도 단단한 말이었다. 유현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감추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마음에 걸렸다. 변천 12환결의 6결은 내게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다. 그것이 지금 자신과 이 자리 사이에 있는 거리였다. 그 이후로 1년이 흘렀다. 1년. 강호연의 공개 발표 이후 여군원 명원 안에서 유현의 이름은 빠르게 알려졌고 그 명성이 서서히 다른 원으로도 번져나갔다. 유현은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심하였다. 사부 강호연의 말대로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는 것을 피하였다. 수련마당에선 폭염천강검결을 10성 가운데 7성만을 드러냈고 변천 12환결도 9번째 결을 완성하였으나 10번째 결은 아직 더디게 배우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조심스러운 은폐 뒤에서 유현의 실제 수련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오도 법결 5갈래는 1년 사이에 더 깊이 체화되었고 천지무국신법은 7번째 경지인 천지합일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환휴의 후기, 그 경지에서 유현은 세상을 감지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1년 전에는 의식적으로 살펴야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년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수련마당에 선 사람의 수가 자동으로 파악되었고 걸물들 사이의 기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감지되었으며 때로는 여군원 결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기운 변화까지 감지되는 일이 있었다. 그 능력이 천지무국신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현은 알았다. 시조의 말대로였다. 이 신법은 수련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1년을 보내고 난 어느 날 오후, 유현은 수련을 마치고 여군원 동쪽 원림 밭밭의 풀밭에 나와 홀로 누웠다. 하늘에 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서하의 바람이 낮게 풀밭을 쓸고 지나갔다. 인기척이 있었다. 정확히는 인기척이 갑자기 생겨났다. 풀밭 옆 키 큰 소나무 뒤편에서 누군가 없었다가 있게 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었다. 유현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앉았으나 늦었다. 야! 바로 옆에서 소리가 터졌다. 방사겸이었다. 1년 사이에 키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낡은 도복은 여전히 그 특유의 어수선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것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반짝거렸다. 허리의 부적자루도 그대로였다. 찾아봐요. 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유현이 심정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미 방사겸이 그것을 보았다. 놀랐죠? 1년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없어요? 유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하였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소나무 오른쪽 뒤편이었죠? 방사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나무 쪽을 보았다가 다시 유현을 보았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방사겸은 한동안 유현을 의심스럽게 보다가 결국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제 동문비술인데 1년 동안 뭘 배운 거예요, 대체? 유현이 조용히 웃으며 방사겸의 옆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년의 공백을 그지 언어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사이의 특성이었다. 자연스럽고 편한 침묵이었다. 방사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방역은요? 저는 완전 힘들었어요. 모신결 원주님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헤헤 웃으시는데 수련은 정말 가혹하게 시키세요. 덕분에 실력은 많이 늘었지만 방사겸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현원에서 제가 지금 수익권이에요. 헤헤,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이었습니다. 조금만요. 사실은 많이. 유현이 짧게 웃었다. 방사겸이 눈을 굴리며 유현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그래서 유형은요, 여기서 1년 동안 얼마나 한 거예요? 명원에서 유현 씨 이름이 들린다고요. 꽤 자주. 변천 12완 9결까지 왔습니다. 방사겸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하였다. 아홉이요? 네. 1년 만에? 네. 방사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동안 구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유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실 8결이에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저는 현원에서 1등인데 유형한테는 한 수 아래잖아요. 방영은 기초도 없이 여권원에 왔으니 훨씬 대단한 겁니다. 방사겸은 그 말에 잠깐 위안을 받는 것 같다가 이내 씩 웃었다. 에이, 그 위로는 솔직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둘이 잠시 나란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방사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형은 아는 데 있어요? 유현이 눈을 돌렸다. 방사겸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군원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숲이 있는데 그 안에 현안지라는 조그만 못이 있어요. 물이 엄청 차갑대요. 그런데 그 못에 한오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밤에 달빛을 받으면 하얗게 빛난대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진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유현이 조용히 들었다. 방사겸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었다. 눈이 반짝였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거기 3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자요. 여자요? 네. 그냥 여자가 아니라 뭐랄까요. 보통이 아닌 여자예요. 거기서 혼자 검법을 수련하는데 그 검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제가 몰래 봤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유현은 잠깐 생각하였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방사겸이 어깨를 느쓱하였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가볼래요? 낮에 가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요즘 자주 거기 있더라고요. 유현은 답하지 않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아직 높았다. 그때 방사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 그러고 보니까요. 유형이 1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현원에서 나름 어검술이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한번 겨뤄봅시다. 방사겸이 등에서 장검을 꺼내었다. 왼손으로 결인을 맺자 검이 허공으로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리고 방사겸이 오른발 끝으로 검자루를 가볍게 밟으며 한 번에 허공으로 떠올랐다. 어검술로 허공에 뜬 것이었다. 어때요? 유현은 일어서서 자신의 장검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가리켰다. 검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유현의 몸이 그 검 위로 가볍게 올라탔다.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방사겸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나서 말하였다. 속도는 제가 이깁니다. 그럼 확인해 봅시다. 두 줄기 검광이 여군원 동쪽 하늘로 사라졌다. 심리. 그 거리는 어검비행으로 한 호흡도 채 되지 않는 것이었다. 방사겸은 말한 대로 속도가 빨랐다. 현원의 1년을 수련한 성과가 어검술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다만 유현이 일부러 속도를 맞춰주었다는 것을 방사겸은 알아채지 못하였다. 두 사람이 하강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유현은 숲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발밑에 보이는 것에 눈을 약간 가늘게 하였다. 숲이었다. 지상에서 보면 그냥 울창한 나무들의 집합으로 보였겠으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천지하빌의 경지에서 활성화된 의념이 그 숲 전체의 배치를 한 번에 파악하였다. 진법이다.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자란 것처럼 보였으나 그 간격과 방향과 높낮이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이 숲을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인법의 성질은 봉인이었다. 무언가를 가두고 있다. 무엇인지는 지금 이 위치에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봉인이 이 수반 깊은 곳에 있는 현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방사겸이 착지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왜요? 뭔가 이상해요? 유현은 천천히 내려서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방사겸은 고개를 기울이다가 이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 있었다. 부적 자료에서 부적 2장을 꺼내며 유현에게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들고 계세요. 은신부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제가 주문 걸면 같이 숨겨지거든요. 유현은 부적을 받았다. 방사겸이 두 부적을 합쳐 두 손가락 사이에 세워주고 낮게 외쳤다. 천지현기, 음양상화, 은형. 부적이 조용히 소멸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사라졌다. 방사겸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 조용히만 움직이면 돼요. 가요. 숲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숲 안은 어두웠다. 키 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한낮에도 햇살이 잘 들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공기가 지상보다 한층 더 서늘하였다. 발밑에는 오랫동안 쌓인 낙엽들이 두텁게 덮여 있었고 이끼가 자란 바위들이 군데군데 솟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였다. 유현은 걸으면서 숲 전체를 의념으로 조용히 살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감지한 봉인진밥의 구조가 이 안에서는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무들 사이사이에서 흐르는 기운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이었다. 그 기운들이 수렴하는 중심점이 앞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점 근처에서 두 개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하나는 짙고 음습한 것이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수백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세월이 쌓인 무언가의 기운이었다. 그것은 이 숲의 봉인진법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어 있었으나 그 존재 자체는 분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기운이었다. 그러나 보통의 것이 아니었다. 유현이 지금까지 여원원에서 접해온 어떤 제자의 것보다 깊고 단단하였다. 강호연 사부와는 성질이 달랐으나 순도만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종류의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검법을 수련하는 것이었다. 유현이 방사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방사겸이 멈추었다. 유현이 낮게 말하였다. 알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방사겸이 귀를 유현의 입 쪽으로 기울이며 낮게 대답하였다. 아직 몰라요. 근데 굉장해요.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더 무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유현은 잠깐 망설였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은신 상태라 하더라도 저 수준의 수진지인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방사겸의 은신술이 어느 정도인지 유현은 알고 있었다. 저 기운의 주인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방사겸이 이미 걷고 있었다. 유현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다가 따라갔다. 숲을 한 겹 더 지나자 나무들이 얇아지더니 갑자기 시야가 열렸다. 현안지였다. 그다지 넓지 않은 연못이었다. 연못 표면은 거울처럼 평평하였고 그 물빛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옥빛을 머금은 것 같은 투명하면서도 깊이를 알기 어려운 색이었다. 연못을 에워싼 공기가 주변보다 뚜렷하게 차가웠다. 그 차가움 안에서 연못 표면 위로 극히 희미한 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 너머에 사람이 있었다. 검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공간이 그 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많은 검기가 주변의 공기를 갈라내며 나무들 사이를 꿰뚫으며 정밀하고 강렬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의 초식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호흡이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의 흐름처럼. 유현은 그 검기를 인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판단하였다. 사부 강호연 진인보다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나이에 이 수준의 검결은 여군원 내에 없다. 화조 비생결이었다. 옥원의 절기였다. 그것은 유현이 추론한 것이었다. 이 검기의 성질과 그 안에 담긴 오색의 진기 흐름이 옥원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수준으로 그것을 다루는 옥원 제자는 여군원 전체에서 하나였다. 설린. 그 이름이 유현의 은염 안에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슉! 검기가 날아왔다. 방향을 틀 여유도 없는 속도였다. 은신 상태에서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였는지,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감지하였는지를 분석할 시간조차 없이 그 검기가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정중앙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다. 방사겸이 대낮에 귀신을 본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으악! 있다! 귀신이다! 도망! 은신이 강제로 불렸다. 방사겸의 몸이 다음 순간에는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다. 음양은신술의 응용으로 순간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유현만이 남았다. 홀로. 연못 앞 날아오는 검기 앞에 유현의 장검이 등 뒤에서 순간적으로 뛰어올라 허공에서 유현의 손안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폭염 천강 겸결의 진기가 점화되듯 발현되었다. 검날 위로 적홍색의 열기가 솟구치며 길고 강렬한 검망을 이루었다. 양쪽 검기가 충돌하였다. 쾅!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연못 표면이 파문으로 뒤덮였고 주변의 나무들이 강한 기류에 휘어졌다. 지면의 낙엽들이 사방으로 날아올랐다. 유현은 두 발로 땅을 디디며 세 걸음을 물러났다. 팔이 저렸다. 강하다. 예상보다 훨씬. 이것은 화조비선결의 일반적인 검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 유현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무공만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의지의 종류가 달랐다. 유현은 대성하여 물었다. 무슨 이유로 공격하는 것입니까? 오해가 있다면 풀겠습니다. 모습을 드러내 주시오. 대답이 없었다. 대신 두 번째 검기가 왔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강하였다. 어검으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검을 떠나보낸 것도 아니었다. 그 공격 자체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수선도 없이 기척도 없이 오직 결과만이 날아왔다. 유현은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며 피했다. 바람 한 줄기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유현 뒤편의 큰 나무가 소리 없이 두 동강 났다. 저 수준의 공격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 유현은 의념을 최대치로 확장하였다. 매 일씩 4,800회의 진기 패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이 숲 안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하였다. 찾았다. 연못 왼편 대형 암석 위. 그러나 그 위치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검이 아니었다. 극도로 빠른 이동이었다.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아닌 것 같은 바람처럼 공간을 이동하는 보법이었다. 그리고 여자였다. 유현이 그것을 확인한 순간 세 번째 공격이 왔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정면이었다면 세 번째는 오른쪽 위에서 내리꽂히는 것이었다. 유현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장검을 비스듬히 들어 받아냈다. 쿼칙!
검과 검기가 맞닿은 청격이 팔 전체를 타고 올라왔다. 유현의 두 발이 땅을 파고들었다. 발밑에 흙이 원형으로 패였다. 방염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다. 유형, 괜찮아요? 상당히 강하죠? 제가 그래서 미리 경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유현이 대성하였다. 분위기상 알아챘어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방형. 저도 나가고 싶은데요. 저분이 저보고 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요, 아마. 그 순간 공격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한 방향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5줄기의 검기가 각각 다른 각도로 수렴하며 유현 쪽으로 집중되었다. 5색이었다. 청, 홍, 황, 백, 흑. 5가지 빛깔의 검기가 각각 다른 성질을 띠며 동시에 날아들었다. 그것들이 유현을 중심으로 정확한 오각형 구도를 이루며 좁혀들었다. 오화검망. 유현은 그 이름을 즉각 붙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검망은 어느 한 방향을 뚫으면 다른 4방향에서 자동으로 반응하여 빈틈을 메우는 구조였다. 단순히 강한 일격으로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유현의 목소리가 울렸다. 방형, 왼쪽 대나무 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강호연 사부님께 다 고할 겁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뭘 다 고해요? 전부 다입니다. 나갑니다. 대나무 사이에서 방사겸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방사겸이 결인을 맺으며 외쳤다. 천지현기, 음형상화, 현형. 부적 한 장이 점화되며 소멸하였다. 그리고 방사겸의 왼손에서 강렬한 검기가 풍황전개지세로 퍼져나가며 5방향에서 오는 오화검망의 흐름을 한순간 흐트렸다. 그 순간을 유현이 놓치지 않았다. 폭염 찬강겸결의 진기를 한 점에 집약하여 땅 방향으로 수직 내리꽂았다. 쾅! 거대한 폭발 같은 충격파가 유현을 중심으로 사방 수장 안의 나무들을 동시에 쓸었다. 적홍색의 검망이 오화검망의 오색 검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눈부신 섬광을 이루었다. 그 섬광이 사라졌을 때 숲한이 조용해졌다. 나무 서를 그루가 넘게 허리 중간에서 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지면에는 새 십장 반경의 공터가 만들어져 있었다. 잘려진 나무들의 단면이 깔끔하였다. 날이 지나간 자리처럼. 유현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상대가 아직 있었다. 기운이 느껴졌다. 다만 공격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뭇잎 하나 부러뜨리지 않는 발소리였다. 단 하나의 진동도 주변에 전달하지 않는, 이 사람이 원한다면 이 공간 안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동이었다. 허공에서 하얀 형체가 내려앉았다. 사뿐히 마치 눈송이가 가지 위에 내려앉듯이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충격도 없이 나무 위에 내려섰다. 유현과 방사겸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을 향하였다. 방사겸이 숨을 멈추었다. 유현도 한 박자 멈추었다. 백이었다. 눈처럼 흰 장포가 바람에 아무 저항 없이 흔들렸다. 그 옷이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옷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다. 소매와 옷자락의 끝이 살처럼 날카롭게 가기질이 않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마치 눈바 뒤에서 피어오르는 냉기처럼 고요하였다. 21~22살, 그 나이에 이 기운 있는 자를 유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차갑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얼굴이었다. 차가운 것 안에는 보통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얼굴에는 아무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충만한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것이 표면 위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억제되는 과정에서 이 차가움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맑고 뚜렷한 눈썹, 높고 단호한 코, 가늘고 단호한 입술, 살결은 설산의 초원 위에 쌓인 눈처럼 희고 흠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형상이었다. 두 눈이 유현과 방사겸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었다. 냉안이었다. 그러나 그 냉안이 경멸이나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그런 것처럼 보였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한 자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검 한 자루가 천천히 회전하며 떠 있었다. 자령검. 검신 전체에서 담자색의 광채가 흘렀다.
그 빛은 이 어두운 숲 안에서 이 사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검이 이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맴돌고 있었다. 방사겸이 유현의 귀에 바짝 붙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맞죠? 제가 본 분이 맞죠?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현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옥원의 수제자, 변천 12완결 9결 완성. 현재 여군은 제자 가운데 유현 다음으로 빠른 성취. 여군은 전체가 소진풍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단 2명 중 하나. 설린.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이 유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용하고 직접적인 시선이었다. 유현은 그 시선이 자신을 탐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강호연이나 조천무처럼 정밀하게 파고드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신 훨씬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종류의 탐지였다. 방사겸이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말하였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현은 역시 소리 없이 대답하였다. 압니다. 방사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위에서 자령검이 멈추지 않고 천천히 맴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여군은 동쪽 원림의 높은 처마 위 5사람이 허공에 서 있었다. 조천목, 로운백, 연화, 모신결, 강호연, 여군원의 장교와 사원주 전원이었다. 그들은 멀리 숲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련마당 방면에서는 서로 다른 2줄기 검광이 허공을 가르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이었다. 조천무가 낮게 말하였다. 이번 끼는 오래간만에 풍성하구나. 논백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소진풍은 이미 금월에서도 가르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전뿐이죠. 반면 설리는 저 아이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연하가 말하였다. 실전 경험이군. 짧고 서늘한 한마디였다. 논백이 연화를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모신결이 씩 웃으며 끼어들었다. 우리 방사겸도 꽤 됩니다. 헤헤, 나이에 비해선 대단해요. 물론 저 2명에는 못 미치지만. 조천무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른 5 학원에도 이번 기에 걸출한 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다. 모든 시선이 장교에게로 돌아왔다. 조천무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겸황원에서 1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기재가 이번 기에 나왔다는 소식이 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겸황원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강호연이 조용히 말하였다. 봉황원에서도 이번 기에 절세의 여고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수백 년에 하나 나올 정도의 재질이라고. 조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금강원과 현혀원, 문도원은 이번 기에 어떤 인재가 나왔는지 아직 정보가 없다. 그 3곳이 조용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 모신결이 손가락으로 턱을 긁으며 말하였다. 유관 논도회따지 꼭 1년 남았습니다. 이번엔 여긴원이 말석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장교사형? 연하가 그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하였다. 말석이 문제가 아니지. 모신결이 시선을 돌렸다. 연화가 계속하였다. 소진풍과 설린이 12완결 완성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거망원과 봉황원에 이번 기회에 그런 자들이 나왔다면 단순히 순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말이 끝난 뒤 여군원 위의 하늘이 한동안 조용하였다. 조천무가 말하였다. 그리고 명원의 그 청년, 강호연 사제가 자네가 직접 데리고 있는 자. 강호연이 대답하였다. 유현 말씀이십니까? 석 달 안에 전반 6결을 완성하고 1년 안에 9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저 숲 안에서 설린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였는가? 강호연이 멀리 숲 방향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두고 보겠다. 조천무는 말을 멈추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린 자의, 기다림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한 자의 눈이었다. 연하는 눈을 가늘게 하며 숲 방향을 보았다. 그 차가운 눈 안에서 무언가가 잠깐 달라졌다가 다시 원래의 서늘함으로 돌아갔다. 모신결이 혼자 중얼거렸다.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이 정도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5 사람의 시선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